젊고 유능한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화목한 가정에서 태어난 그는 학교 생활도 좋았으며 친구들에게도 인기 있는 남자였죠. 앞으로의 인생을 열심히 살아가기만 하면 됐는데 이제 피려는 꽃이 바로 이 여성의 잘못된 집착으로 지고 말았습니다. 라이언 포스턴의 가족은 할아버지도 변호사, 삼촌도 법률 관련하여 직업을 갖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는 자연스럽게 변호사의 길을 준비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는 사람들 돕는 것을 좋아했고 머리도 좋아서 학업 성적 또한 좋았습니다. 인디애나 대학에서 정치학, 역사 및 지리학 등을 전공하고 노던 켄터키 대학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받은 뒤 오하이오주 신시내티에서 변호사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같은 학교 법대생 여자친구도 있었고 두 사람은 너무 사이가 좋았죠. 첫눈에 반한 그들은 빠르게 함께 살기 시작했고 열렬히 사랑했지만 안타깝게도 둘 사이는 금방 식었고 2011년 헤어지게 됩니다. 솔로가 된 그는 사촌으로부터 소개 제안을 받았고 소개받을 사람의 페이스북에 들어가 사진을 구경한 뒤 좋아요를 눌렀습니다. 상대의 이름은 쉐이나 미셸 후버스, 당시 19살로 그녀는 사촌의 친구였습니다. 쉐이나는 이때 켄터키 대학에서 심리학 공부를 하고 있었죠. 그녀 역시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는데 공부와 시간제 모델 일을 병행하며 모든 것에 뛰어남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그녀의 지능은 천재라고 불릴 정도의 수준으로 방에는 상이 가득했습니다. 배움을 멈추지 않았고 합창단에 들어가 있으면서 동시에 연기 수업도 참여하고 있었죠. 짧은 설명에도 보이듯 그녀는 경쟁적으로 최고를 우선시하는 그런 성향이었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자신에게 더 단호하고 몰아붙여야 했죠. 그녀의 친구들도 쉐이나가 학업에 무척 집착했었다고 기억했습니다. 그런 그녀가 2011년 3월 라이언을 만나게 됩니다. 처음엔 연인 관계가 그렇듯 설레고 좋은 모습만 보이다 보니 둘 사이는 좋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서로에 대해 알아갈수록 다툼이 잦았죠. 라이언의 가족들은 그녀에게서 위험성을 받습니다. 쉐이나는 말도 없이 라이언의 콘도나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오고 집착하고 하루에 12개에서 100개가 넘는 문자 메시지들을 보내왔었다고 합니다. 이건 약과였죠. 그의 페이스북 비밀번호를 알아내 여자친구 목록을 삭제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친한 친구들도 라이언이 곤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쉐이나와의 관계를 끊고 싶어 했지만 그녀의 집착으로 인해 그 일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친구들이 말하길 라이언은 너무 착했어요. 쉐이나의 감정을 상하게 하고 싶지 않아 했어요. 라고 했죠. 그런데 지금까지 나온 것과는 반대되게 라이언의 이웃 주민은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쉐이나는 이웃 주민에게 라이언이 자신에게 손을 대고 외모와 체중을 가지고 비난한다고 하소연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의 흉을 봤다고 하네요. 그런데 폭력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에 놓인 사람이 이렇게 쉽사리 자신이 겪고 있는 일을 남에게 털어놓는다는 것이 쉽지 않을 텐데 조금 의아하긴 합니다. 라이언은 더는 그녀를 감당하지 못했고 단호하게 나갔습니다. 2012년 10월 11일 라이언은 쉐이나와 완벽히 헤어졌다고 가족에게 알립니다. 다음 날인 10월 12일 그는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여성에게 메시지를 보냈고 밤에 집 근처 술집에서 술 한잔하기로 약속을 잡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날 설레임도 잠시. 이날 저녁 오후 8시 54분 아무 말도 없이 쉐이나가 라이언의 콘도에 나타납니다. 그 다음 6번의 총성이 울려 퍼졌고 오후 9시경 쉐이나는 911에 전화를 걸어 사고가 있었고 정당방위로 남자친구를 죽였다고 알렸습니다. 그녀에 따르면 그가 자신에게 손을 댔고 집 밖으로 끌고 나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갈 땐 가더라도 자신의 물건을 챙기려 집에 다시 들어왔는데 그가 자신을 소파로 던져 주저앉게 된 상태에서 테이블에 올려진 총을 가리키며 위협을 했고 두려움을 느낀 그녀가 틈을 타 먼저 총을 집어들어 사용했다고 합니다. 쉐이나는 구금됐고 신문을 받게 됩니다. 그녀는 말이 정말 많았다고 합니다. 중간중간 경찰이 자리를 비우면 태도가 변하기도 했고 혼자 기다리는 동안 노래를 부르고 춤을 췄습니다. Thank you.
그녀는 신문을 하는 동안 경찰에게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는 이전에도 총을 가지고 장난을 치며 위협을 했던 적이 있었기에 자신은 정당방위였을 뿐이라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좀 이해하기 힘든 말을 합니다. 그에게 처음 쐈을 때 라이언은 살아있었습니다. 그녀가 말하길 그가 경련이라던가 이런 숨을 걷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없어서 방아쇠를 추가로 더 당겼다고 합니다. 이렇게 있었던 일에 대해 이야기하다 뜬금없이 자신이 감옥에 가야 한다면 샤워가 가능하냐는 질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보석금은 150만 달러로 책정됐지만 가족이 감당하기 힘든 금액이었기에 재판이 있을 때까지 감옥에서 시간을 보내야만 했죠. 2015년 그녀의 재판이 시작됩니다. 셰이나의 변호인은 그녀의 무죄를 주장하며 라이언이 셰이나에게 지속적인 폭력과 폭언을 했고 그녀는 모든 것을 견뎌내야만 했다며 사건이 있던 날에도 정당방위였다고 말했습니다. 검찰 측은 셰이나가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해 스토킹을 했고 그를 해한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또한 그녀가 주장하는 폭력의 흔적은 집안 어디에서도 발견하지 못했기에 셰이나의 이야기와 증거가 맞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라이언의 이웃이 주장했던 폭력의 흔적은 셰이나 본인이 만들고 일부러 팔을 들거나 해서 사람들 눈에 띄도록 만들었을 것이라고 알렸습니다. 그녀의 감방 동료는 셰이나가 자신이 라이언을 해했다고 자랑스럽게 말하며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평온하게 설명했다고 증언합니다. 자신은 미쳤다고 말하면서 말이죠. 셰이나 측의 정당방위 주장에도 배심원단은 흔들리지 않았고 5시간의 심의 끝에 2015년 4월 25일 그녀에게 유죄가 선고되며 40년의 형량이 내려집니다. 셰이나는 법정에서 가족과 친구들에게 실망시켜 미안하다 말했지만 라이언에 대해선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사건이 끝난 줄 알았으나 2016년 중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사람이 배심원에 있었다는 것이 밝혀지며 판결이 뒤집히게 됐습니다. 다시 찾아온 기회에 셰이나는 무척 기뻐했죠. 이번엔 첫 번째 재판과는 다르게 자신의 입장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그날 밤 라이언이 자신을 밀었고 그 때문에 넘어져 집 바닥에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라이언은 자신을 내려다보며 테이블에 총을 보고 나는 당장 너를 해하고 도망칠 수 있다. 아무도 모를 것이다. 라고 말했으며 그 말을 듣자 충격을 받고 두려워져 틈을 타 자리에서 일어나 라이언보다 먼저 총을 집어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곤 살기 위해 방아쇠를 당겼다고 말했죠. 이렇게 이번에도 정당방위였다고 설명했습니다만 2018년 다시 열린 재판에서 이변은 없었습니다. 똑같이 40년의 형이 내려졌고 20년 후에 가석방 신청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녀는 판사에게 사과 편지를 보냈지만 라이언의 가족에겐 어떠한 입장을 표한 적이 없습니다. 후회나 사과 같은 거 말이죠. 나중에 셰이나는 경계성 성격장애라는 진단이 내려졌습니다. 똑똑하고 모자랄 것 하나 없었던 셰이나는 왜 그렇게까지 그에게 집착을 했을까요? 본인에게 걸맞는 최고의 남자라고 생각했기에 그에게 더 집착했었던 것은 아니었나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댓글로 남겨주세요. 누가 연인과 헤어지고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예상할까요? 연인이 헤어지자고 하는데 해를 끼칠 정도로 분노가 온다면 그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When I marry me, if they know that I killed my boyfriend in self-defense. Not funny, but... 요즘 이런 사건들을 보면 너무 사랑해서 그랬다는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는데 그건 그냥 집착이고 병이라는 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라이언의 가족은 너무나 큰 상실감과 슬픔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여동생은 그의 셔츠로 테디베어를 만들었고 아버지는 밤마다 아들의 목소리로 잠에서 깨어난다고 합니다. 고작 40년으로 모든 것을 잊을 순 없겠지만 작게라도 마음의 위안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라이언 역시 부디 편히 쉬고 있기를 바라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그날의 미스터리 오큐노TV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을 줍니다. 광고, 시청과 후원, 땡스는 영상 제작에 더 큰 힘을 주지요.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좋은 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다음 주 목요일 밤 9시 2분에 찾아뵙겠습니다.